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영학 문제풀이 권우주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할 교재가 권우주 경영학 문제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학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공기업을 준비하든 또는 뭐 자격증을 준비하든 내용은 거의가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특성이 조금 비중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사실 또는 기본적인 사실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경영학이 어떤 거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권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학을 시험 치는 곳에서는 거의 이것만 보시면 전반적으로 조금 상위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대비 문제풀이집이다 보니까 2010년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각종 이제 시험의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경영학 문제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은 이런 타입으로 이런 형태로 나왔구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1400여 문제가 이제 수록이 돼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제가 하냐면 이론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론을 다 최소한 한 번씩은 보셨고, 또 많이 보신 분들은 뭐 한 3회독, 4회독 이렇게 이론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다고 가정하에 문제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론을 안 보고 이제 뭐 시험 일정이 가까워져 가지고 내가 문제풀이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도 간혹 보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모든 시험에. 근데 그런 시험에 이론을 안 보고 문제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결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성과로 봤을 때. 그래서 반드시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론책을 꼭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에듀피디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하고 그죠? 올인 방문각에서 나온 거, 올인 건우주 경영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집 수업을 또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론 시간에 제가 강조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서 문제풀이를 쭉 수업을 복습을 해주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론 교재에 있는 문제하고 지금 문제집에 있는 문제하고 유사하거나 같은 문제도 있고 전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을 먼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신 다음에 이론서에 있는 문제, 각 단원별 뒤에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이론집을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면 충분하게 경영학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개념이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해 또는 시험을 앞두고 최종 정리 이렇게 하시는 데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영학 문제풀이는 20강 내외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강에서 한 23강 정도, 그래서 20강에서 끝날 수도 있고 23강 정도가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20강 내외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습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복습은. 그리고 경영학이라는 자체가, 이 과목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지만 우리는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이론을 심도 있게 파헤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영학도들이 공부하는 경영학만큼.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경영학의 개념 이해라든가 약간의 어떤 유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시고,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반드시 키워드, 키 센텐스, 그죠? 요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계속 유추를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실제 시험 문제에 가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항상 비슷하게 내거나 문제를 살짝 돌리거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론 수업을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론을 저하고 같이 안 하고 문제풀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이론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간단하게 설명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정도의 문제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문제집이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굉장히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쭉 전체적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안 풀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반드시 꼼꼼하게 한 번은 최소한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집도 최소한 2회독 내지는 3회독을 하셔야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때 또 필요한 거나 강조할 거나 중요한 거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쭉 해서 31장에 걸쳐서 문제를 쭉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각 챕터마다 이론에 나오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죠? 각 챕터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난이도를 따졌을 때 뒤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챕터부터 각 챕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과목 군집을 보는 겁니다. 그룹을.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이론서에도 나오지, 그죠? 경영관리나 경영전략.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부분,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 부분, 조직행동론 또는 조직행동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조직행위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직행동론 부분, 그 다음에 생산관리 부분. 이렇게 봤었을 때 생산관리가 가장 나올 수 있는 비중이 약한 파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OR 회사 계량의사결정론. 여기에서는 꼭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꼭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라는 게 있는데 재무회계도 원래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공인회계사나 이런 준비를 할 때는 재무회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전체적인 경영학 안에 이런 파트가 있다를 한 7개 정도로 구분을 했었을 때 재무회계가 관련돼 갖고는 또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단 내가 감사직을 준비한다. 공기업을 준비한다. 자격증을 준비한다. 자격증도 어떻습니까? 공인노무사는 경영학이 25문항밖에 안 나오지만 경영지도사는 40문항이 나옵니다. 그죠? 또는 가맹거래사를 준비한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준비하는 거에 맞게 그 비중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진행은 가장 일반적인, 그죠?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감사직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재무에 대해서 약간의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줄, 전략을 짜실 때 이렇게 계획을 한번 딱 짜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시고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자, 각 장의 문제 개수나 이런 것도 약간의 차이가 나고 반드시 이론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저하고 같이 하셔서 제 책을 보셨든지 다른 책을 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꼭 이론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론 시간에도 이론 세 줄이나 네 줄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려면 10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나는 100문제 풀었다, 1000문제 풀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를 조금만 살짝 틀어놓으면 다 틀려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요런 이론이 있구나. 거기에서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출제자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이 무조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주 간략하게 어떤 거다. 이렇게가 말씀